천무진 봉인된 천재 30편 봉인의 끝. 시작의 날 아침, 해가 산 너머로 떠올랐다. 폐허문의 마당에는 신입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모였는가? 장흑풍의 굵은 음성이 공터를 울렸다. 예. 제자들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좋다. 오늘은 산수련을 떠난다. 약초를 캐고 야영을 하며 담력을 시험할 것이다. 장흑풍이 제자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멈춘 곳이 있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천무진. 모두 마음을 단단히 하거라. 출발한다. 예. 일행이 문파를 떠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산중 나무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았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흘러내렸다. 천무진은 묵묵히 걸었다. 짐은 무거웠지만 내공을 미세하게 운용해 무게를 분산시켰다. 그 옆에는 소봉이 있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괜찮다. 천무진의 대답은 짧았다. 소봉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형님은 원래 말이 없었으니까. 앞에서 장흑풍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쉬지 마라.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면 무인이 될 자격이 없다. 제자들이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었다. 2시즌이 흘렀다. 여기서 잠시 쉬어라. 장흑풍의 말이 떨어지자 제자들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천무진과 소봉도 짐을 내려놓았다. 넓은 공터였다. 평평한 땅 위에 자풀이 자라있고 주위로 나무들이 둘러서 있었다. 장흑풍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오늘 첫 번째 과제다. 저 숲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와라. 5가지 이상이다. 예. 단, 혼자 다니지 마라. 둘씩 짝을 지어 서로 돕도록 하라. 예.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숲속으로 흩어졌다. 공터에는 이제 장흑풍과 천무진, 그리고 소봉만 남았다. 장흑풍이 천무진을 바라보았다. 천무진. 예. 너는 저쪽 절벽 근처로 가서 장작을 주워 오너라. 천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장흑풍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은 싸늘했다. 오늘 밤 불을 피워야 하니. 예. 소봉. 너는 여기서 막사를 지어라. 예. 장로님. 장흑풍이 천무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절벽 근처로 가거라. 그쪽에 마른 나뭇가지가 많을 것이다. 천무진이 고개를 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너무 짧아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천무진은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갔다. 소봉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히 말릴 수 없었다. 장로의 명령이었으니 숲속 깊은 곳. 설화연은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검은 행의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천무진이 혼자 간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절벽 쪽으로.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왜 혼자 보내지? 왜 하필 절벽으로? 그때 또 다른 인형이 움직였다. 장흑풍이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천무진이 간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은밀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설화연의 얼굴이 굳었다. 역시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경공을 펼쳐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갔다.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절벽. 천무진은 발걸음을 멈췄다. 눈앞에는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다. 절벽은 하늘에서 땅으로 곧게 꺾여 있었고 아래는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위험하군.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장흑풍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왜 이런 곳으로 보냈을까? 그때였다. 발소리. 천무진은 반사적으로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기운을 죽이고 숨을 고르고 존재를 지웠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무 사이로 인형이 스쳤다. 장흑풍이었다. 천무진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역시 따라왔군. 장흑풍은 절벽 근처로 다가왔다.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지. 그 서자놈 때문에 내 동생이, 내 사랑하는 가족, 용서할 수 없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게 했다. 천무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날 죽이려는 것이었구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절벽으로 보낸 이유, 혼자 보낸 이유, 그의 미소까지. 장흑풍이 천천히 걸었다. 어디 숨었느냐? 분명 이쪽으로 왔을 텐데. 그가 숲속을 뒤졌다. 천무진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녹였다. 장흑풍은 천무진의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천무진은 그 틈을 타 방향을 바꿨다. 공터 쪽으로 돌아가려 했다. 일단 떨어져야 한다. 거기 있었구나. 장흑풍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가 한 걸음 내딛자 흙먼지가 살짝 일었고 그 발끝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땅을 울렸다. 천무진은 몸을 돌며 본능적으로 자세를 낮췄다. 그 찰나에 장흑풍이 그림자처럼 파고들었다.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고 바람이 터지며 쾅 하는 소리가 울렸다. 돌바닥이 사방으로 튀고 갈라지며 흙먼지가 비처럼 흩날렸다. 천무진은 몸을 비틀어 옆으로 빠졌다. 살갗이 바람을 가르며 뜨거운 통증이 스쳤고 손끝이 바위를 긁으며 거친 감촉이 손바닥에 남았다. 도망치지 마라. 폐물. 장흑풍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그는 천무진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천무진은 숨을 고르며 뒤로 물러섰다. 발끝이 절벽 가장자리를 스치자 바위 조각이 떨어져 나갔고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툭, 툭 소리를 냈다. 왜 이러십니까? 천무진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문파의 수치를 없애는 것뿐이지. 장흑풍이 미소를 지었다. 서자 주제에 문주의 피를 나눴다 하지 않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이름이 더럽혀진다. 천무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게 이유입니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냉기가 바람보다 차가웠다. 장흑풍의 손이 움직였다. 순간 공기가 찢어지고 장풍이 스쳐 지나갔다. 천무진은 몸을 비틀어 피했으나 뺨이 스치며 붉은 선이 남았다.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끝이다. 장흑풍이 다가왔다. 그때였다. 순간 천무진의 시야가 하얗게 번쩍였다. 단전 아래 오래전부터 봉인되어 있던 무언가가 불길처럼 치솟았다. 배꼽 아래 단전에서 묵직한 울림이 터졌고 그의 팔끝이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빛은 단순한 내공이 아니었다. 청위각성의 날, 옥패와 융합된 푸른 연기가 다시 눈을 뜬 것이었다. 이 힘은 천무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경맥이 열리고 단전의 기운이 오행의 흐름을 따라 소용돌이쳤다. 천시목이 빛을 내뿜고 천무한이 이를 정제하며 오기의 순환을 완성시켰다. 목의 기운이 뼈를 세우고 화의 열이 혀를 데웠다. 토의 안정이 중심을 붙잡고 금의 단단함이 뼈를 감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 맑은 흐름이 모든 기운을 하나로 잇자 그의 단전이 진동하며 새로운 맥을 열었다. 오기가 조원으로 모였다. 그 순간 천무진의 소나귀에서 푸른 불길이 피어올랐다. 청위의 빛이 번개처럼 뻗어나가며 강력한 장력과 함께 장풍이 날아갔다. 이게 뭐냐? 장흑풍의 눈이 뒤집히며 급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팔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장심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고통을 참으며 장흑풍의 손이 가슴을 향해 내리꽂히는 찰나.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으아! 장흑풍이 놀라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빠지지 않았다. 천무진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그 손목을 붙잡았다. 철컥, 짧고 묵직한 소리. 뼛속을 타고 들어오는 압력이 장흑풍의 손끝을 얼려버렸다. 그건 청위와 오기가 융합된 하늘의 기운이 깃든 손이었다. 경맥을 타고 흐는 내공이 아니라 세상의 맥과 이어진 흐름. 그의 발밑에서 안개가 일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바람이 거꾸로 솟구치며 청위의 기운에 휘말렸다. 푸른 기운이 나무와 돌, 바람과 흙을 흔들며 하나의 울림으로 번졌다. 장흑풍이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괴물 자식이 어찌! 그러나 그의 외침은 곧 바람 속으로 삼켜졌다. 천무진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절벽 위에 바람처럼 낮고 깊게 울렸다. 그저 봉인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손끝이 빛났다. 그 한 동작에 절벽 위의 공기가 갈라지고 주변의 나무숲이 파도처럼 밀려났다. 장흑풍의 검은 옷자락이 찢기며 뒷걸음쳤다. 손목을 움켜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무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그의 입가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천무진은 절벽 끝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자세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다. 어깨는 펴졌고 눈빛은 또렷했고 기운은 고요히 흘렀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것, 10년 동안 참아왔던 것,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장로님, 천무진이 입을 열었다.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천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다시는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놈이 감히 장흑풍이 분노로 얼굴을 붉혔다. 내가 내공이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줄 아느냐? 너는 여전히 폐물이고 서자이며 문파의 수치다. 그건 장로님 생각이십니다.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무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10년 동안 견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장흑풍이 이를 갈았다. 좋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가 검을 뽑으려 했다. 저라면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천무진의 음성이 낮게 깔렸다. 저는 아직 장로님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먼저 검을 뽑으신다면 천무진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다. 검자루에 손이 닿았다. 제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공기가 얼었다. 장흑풍은 검을 뽑다 말고 멈췄다. 천무진의 눈빛을 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고요한 결의만 있었다. 장흑풍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문파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말하겠다. 내가 내공을 숨긴 것도 오늘 나를 위협한 것도. 그러십시오. 천무진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도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 저를 절벽으로 혼자 보내셨는지, 왜 몰래 따라오셨는지, 왜 절벽 끝으로 밀어붙이셨는지. 장흑풍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문주님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침묵이 흘렀다. 장흑풍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무진을 노려보다가 몸을 돌렸다. 기억해 두어라.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 발걸음이 멀어졌다. 숲속으로 사라지는 장흑풍의 뒷모습. 천무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손이 떨렸다. 아직도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다. 살았다. 그는 절벽 끝을 바라보았다. 한 걸음만 더 물러섰더라면 지금쯤 아래 계곡에 등줄기를 식은땀이 흘렀다. 숲속 설화연은 나무 위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천무진의 내공, 장흑풍의 놀람, 대치와 대화, 그리고 마지막 결과. 무진이가 이겼어.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혼자 힘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10년 동안 폐물로 불리던 소년이 이제 장로 앞에서 당당히 맞섰다. 이제 시작이야. 설화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천무진은 아직 절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무진아. 그녀는 다가가고 싶었다. 손을 내밀고 어깨를 두드리고 잘했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그가 준비되지 않았어. 설화연은 몸을 돌렸다. 경공을 펼쳐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갔다. 공터로 돌아가야 했다. 아무도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검은 그림자가 숲속으로 사라졌다. 바람처럼, 물처럼. 천무진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절벽 아래로 흘러들며 괴이한 울림을 냈다. 안개가 피어올라 계곡을 덮었다.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군. 장흑풍은 분명 이 일을 말할 것이다. 문파 전체가 알게 될 것이다. 폐물 천무진에게 내공이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어. 살기 위해서였으니.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공터로 돌아가야 했다. 소봉이 걱정할 것이다. 발걸음을 옮겼다.
숲속은 고요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고 햇살이 땅에 내려앉았다. 새들이 평화로운 오후. 하지만 천무진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곧 깨질 것이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을 것이다. 괜찮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주먹을 쥐었다. 10년의 굴욕, 10년의 인내. 이제 끝이 보였다. 아니, 시작이 보였다. 새로운 시작이. 천무진 봉인된 천재. 31편. 귀환. 안녕하세요. 무협 오디오 채널 문극태양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 형님, 누님 모든 분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멤버가 되어주시는 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유동주님, 늘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꾸준히 함께 해주시는 이정범님, 김청솔님, 민호님, 이준영님, 이상대님, 마튜 쌍수킴님, 비소리님, 지국님, 최기훈님, 퍼캠님, 한 분 한 분의 응원 덕분에 이 작은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늘 정성 다해 보답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었다. 공터에는 모닥불이 타오르면서 붉은 불빛이 주위의 나무들을 물들이고 있었다. 제자들은 막사 안에서 골아떨어진 탓에 고른 숨소리만 들렸지만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다. 천무진은 막사 밖에 앉아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나 무릎 위에 올려진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멀리 또 다른 모닥불 옆에는 장흑풍이 앉아 있었다. 그도 잠들지 않았다. 때때로 천무진 쪽을 노려보았고 그 눈빛에는 분노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치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침묵만이 흘렀고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숲속 깊은 곳. 설화연은 나무 위에 앉아 있었다. 검은 행이가 어둠에 녹아들면서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감췄고 호흡마저 죽인 탓에 바람과 구분되지 않았다. 그녀는 공터를 내려다보았다. 모닥불의 불빛이 흔들렸고 천무진과 장흑풍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둘 사이의 긴장감이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것을 보니 무언가 큰 일이 다시 벌어질 것만 같았다. 무진아.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오늘 본 광경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다. 절벽 위에서 장흑풍의 습격을 받던 천무진. 그리고 갑자기 폭발한 푸른 기운. 장흑풍을 밀어낸 압도적인 힘. 저 힘이 어디서 온 거지? 경맥이 뚫린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었다. 저 푸른 빛은 일반적인 내공과 달랐고 공기를 가르는 파동은 이류 무인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설화연은 천무진을 바라보았다. 무진이가 살아있다는 것.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10년 동안 폐물로 불리던 소년이 홀로 힘으로 일어섰고 장로 앞에서 당당히 맞섰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다. 장흑풍의 눈빛이 너무 음험했다. 저 노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고 오늘 일을 문파에 보고할 것이 분명했다. 무진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와주고 싶었다. 손을 내밀고 어깨를 두드리고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지금 나서면 오히려 무진이를 힘들게 할 거야. 천무진은 10년 동안 혼자였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그런 그가 갑자기 손을 내미는 자신을 받아들일 리 없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설화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자 머리가 맑아졌다. 그녀는 천무진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모닥불 앞에 앉은 그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단단해 보였다. 무진아, 조금만 기다려줘. 밤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다. 설화연은 나무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돌처럼 그림자처럼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듯 고요했다. 동이 텄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다. 안개가 산을 뒤덮으면서 세상을 하얗게 물들였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올랐다. 모두 일어나라. 장흑풍의 목소리가 공터를 울렸다. 제자들이 막사에서 기어 나왔고 눈을 비비며
하품을 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였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출발한다. 서둘러라. 예. 제자들이 서둘러 움직였다. 소봉이 준비한 죽을 먹으면서 막사를 걷고 짐을 꾸렸다. 천무진도 묵묵히 짐을 정리했다. 소봉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형님,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괜찮다. 정말요?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다고 했다. 천무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소봉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천무진을 바라보았다. 출발한다. 장흑풍이 선두에 섰다. 제자들이 줄지어 뒤를 따랐고 천무진과 소봉은 여전히 맨 뒤였다. 하산길이 시작되었다. 숲속 설화연은 일행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자리를 떠났다. 경공을 펼쳐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가면서 빠르게 산을 내려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고 발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먼저 돌아가야 해. 아무도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채서는 안 되었다. 설화연은 어젯밤 몰래 빠져나왔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가서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산길을 빠르게 내려가면서 문파가 보이기 시작했다. 높은 담장과 웅장한 지붕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설화연은 담장을 넘었다. 아무도 없는 새벽이었다. 지붕 위를 타고 이동하면서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어제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검은 행의를 벗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머리를 정돈했다. 거울을 보니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다. 밤새 산을 오르내린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침상에 앉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긴장이 조금 풀렸다. 이제 무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녀는 창가로 가서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정문 쪽을 주시했다. 시간이 흘렀다. 한 시즌쯤 지났을 때였다. 장흑풍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희는 천천히 내려가거라. 나는 먼저 문파로 돌아가 보고를 드려야겠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장로님. 장흑풍의 시선이 천무진에게 향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고 마치 기다려라. 곧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경공을 펼쳐 순식간에 사라졌다. 제자들이 웅성거렸다. 장로님이 왜 급하게 가시는 거지? 글쎄,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지. 우리도 빨리 가자. 천무진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는 장흑풍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주먹을 쥐었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시작됐다. 소봉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장로님이 형님을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요? 응. 천무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소봉도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2시즌이 더 지났다. 마침내 태어문이 보였다. 높은 담장과 웅장한 정문이 눈에 들어왔다. 그 위에 걸린 현판이 햇빛에 빛났고 평소라면 반가웠을 풍경이 오늘은 왠지 무겁게 느껴졌다. 드디어 도착했다. 제자들이 환호했다. 피곤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발걸음이 빨라졌다. 정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에는 이미 몇몇 제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돌아온 일행을 보며 손을 흔들었고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넸다. 짐을 창고에 넣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 쉬도록 하라. 선배 제자 하나가 말했다. 신입 제자들이 흩어졌고 천무진과 소봉은 짐을 창고로 옮겼다. 짐을 내려놓자 온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형님, 이제 방으로 가서 쉬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야 해요. 그래, 그럼 나중에 봐요. 소봉이 떠났다. 천무진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설화연은 창가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정문으로 들어오는 일행, 흩어지는 제자들, 그리고 홀로 서 있는 천무진. 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무표정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설화연은 알고 있었다. 저 침묵 속에 숨겨진 힘을, 저 고요 아래 감춰진 각오를. 무진아.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잘 견뎌냈구나. 가슴이 뜨거워졌다. 10년 동안 외면했던 그를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았다. 이번엔
꼭 지켜줄게. 그녀는 창문을 닫았다. 침상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제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천무진,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설화연은 창문을 살짝 열었다. 마당 쪽을 바라보니 집사 하나가 천무진 앞에 서 있었다. 문주님께서 부르신다. 천무진의 뒷모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 그도 긴장하고 있었다. 지금 말입니까? 그렇다. 지금 당장 문주실로 오라고 하셨다. 알겠습니다. 집사가 돌아서서 앞장섰다. 천무진이 그 뒤를 따랐고 마당을 가로질러 본관으로 향했다. 설화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진아 힘내.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천무진의 뒷모습이 본관으로 사라졌다. 설화연은 창문을 닫았다. 침상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기도하듯 제발 무사히.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천무진은 본관에 들어섰다. 긴 복도를 지나면서 계단을 올랐고 마침내 문주실 앞에 도착했다. 집사가 문을 두드렸다. 문주님, 천무진을 데려왔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안에서 낮고 무겁한 목소리가 들렸다. 집사가 문을 열었다. 천무진에게 눈짓했고 천무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섰다. 문주실. 넓고 정갈한 방이었다. 가운데에는 큰 책상이 있었다. 그 뒤에는 천무진의 아버지이자 태어문의 문주인 천무극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엄숙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흑풍이 서 있었다. 장흑풍의 얼굴에는 미세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천무진을 보는 눈빛은 승리감으로 가득했고 마치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천무진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다. 천무진, 문주님을 뵙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천무극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깔려 있었다. 천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천무극과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10년 동안 쌓인 거리가 있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간극이 있었다. 천무극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산수련은 어떠했느냐? 별일 없었습니다. 그런가? 천무극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별일이 없었다고 했느냐? 예. 장흑풍 장로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던데. 침묵이 흘렀다.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고 장흑풍은 냉소를 머금고 서 있었다. 천무극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무진아. 천무진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천무극이 계속 말했다. 장흑풍 장로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다. 잠시 멈췄다. 천무진을 깊이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복잡했다. 내게 내공이 있다고 하시던데. 그것도 제법 깊은 내공이라고. 그리고 장로께 반항했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하시던데. 천무극이 잠시 멈췄다. 천무진을 깊이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복잡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천무극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장흑풍 장로께서 왜 너를 절벽으로 보내셨는지, 왜 대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시더구나. 장흑풍의 얼굴이 굳었다. 천무극이 천천히 일어섰다. 책상 앞으로 나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래서 말이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금부터 둘 다 설명해 보거라. 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흑풍 장로, 그대부터 시작하겠는가? 아니면 무진아, 내가 먼저 말하겠느냐? 침묵이 흘렀다. 무겁고 질긴, 숨 막히는 침묵. 장흑풍과 천무진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불꽃이 튀었고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천무극은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눈빛은 깊고 예리했다. 자, 누가 먼저 말하겠느냐? 그 한마디가 방 안을 울렸다.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32편. 상편. 문주실의 진실. 침묵이 흘렀다. 무겁고 질긴, 숨 막히는 침묵. 문주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자, 누가 먼저 말하겠느냐? 천무극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장흑풍과 천무진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불꽃이 튀었다. 장흑풍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문주님, 말해 보시오. 천무진이 내공을 숨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경맥이 막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거짓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모두를 속이고 몰래 내공을 수연해 왔습니다. 천무국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계속하시오. 뿐만 아니라 산에서 저를 위협했습니다. 장로인 저에게 칼을 뽑으려 했고 목숨을 위협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흑풍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는 문파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며 장로에 대한 불경입니다. 당장 처벌하셔야 합니다. 천무국이 천무진을 바라보았다. 무진아, 내 말을 들어보겠다. 천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다. 장로님 말씀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뭐라고? 장흑풍이 소리쳤다. 감히 장로를 거짓말쟁이라 하느냐?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천무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제 경맥은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풀렸을 뿐 제가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산에서 나를 위협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장흑풍이 다그쳤다. 천무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로님께서 먼저 저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저를 혼자 절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몰래 따라오셔서 절벽 끝으로 밀어붙이셨습니다. 저를 떨어뜨려 죽이려 하셨습니다. 장흑풍의 얼굴이 붉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왜 내 놈을?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가 서자이기 때문입니다. 문파의 수치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 천무역 형님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천무국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장흑풍, 장로. 예, 문주님. 장로가 천무진을 혼자 절벽으로 보낸 것이 사실요? 그것은 장작을 주워 오라는. 왜 혼자 보냈소? 다른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었는데 장흑풍이 말을 잇지 못했다. 천무국이 다시 물었다. 그리고 장로가 뒤따라간 것도 사실요? 대답하시오. 그것은 걱정이 되어서. 걱정? 천무국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폐물이라 멸시하던 자가 갑자기 걱정이 되었다는 말이오? 장흑풍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천무국이 일어섰다. 이제 알겠다. 둘 다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구나. 하지만 말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 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렇다면 직접 보는 수밖에. 문주님. 장흑풍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천무진, 내 내공을 직접 보여라. 천무진의 눈이 커졌다. 지금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리고 장흑풍, 그대도 함께 내공을 펼쳐보시오. 예? 장흑풍이 당황했다. 둘 다 일어서거라. 천무국의 명령에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무국이 책상을 가리켰다. 저 책상을 보거라. 무게가 상당하다. 손을 뻗어 밀어보라. 내공을 실어서. 장흑풍과 천무진이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장흑풍, 그대부터. 예, 문주님. 장흑풍이 심호흡을 했다. 손을 책상에 대고 내공을 운용했다. 단전에서 기운이 솟구쳤고 경맥을 타고 흘러 손바닥에 모였다. 밀었다. 콰직. 책상이 밀렸다. 바닥을 긁으며 뒤로 물러났는데 대략 한 자 정도였다. 좋다. 천무국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류 정점의 내공이구나. 장흑풍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천무진, 내 차례다. 천무진이 앞으로 나섰다. 책상은 이미 한 자 뒤로 물러나 있었다. 천무진은 손을 책상에 댔다. 숨을 고르고 단전에 집중했다. 보여드려야 한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 단전에서 열기가 치솟았다. 경맥을 타고 기운이 흘렀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내공과는 달랐다. 옥패와 융합된 푸른 연기가 섞여 있었고 봉인이 풀리며 각성된 힘이 함께 흘렀다. 손바닥에 기운이 모였다. 밀었다. 콱! 책상이 밀렸다. 아니, 밀렸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책상이 바닥을 박차며 뒤로 날아갔고 벽에 부딪혀 멈췄다. 그 거리는 장흑풍이
민거리의 새 배가 넘었다. 침묵. 문주실에 정적이 흘렀다. 장흑풍의 입이 벌어졌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커졌다. 이럴 수가. 천무국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내공이 폐물의 내공이요? 장흑풍이 비틀거렸다. 문주님, 저건 장흑풍 장로. 천무국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그대가 저 아이를 폐물이라 했는가? 장로로서 제자를 그토록 멸시했는가? 그것은 저 내공을 보고도 폐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장흑풍이 대답하지 못했다. 천무국이 천무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무진아, 예, 아버님, 아니, 문주님. 천무진이 황급히 고쳤다. 아버지라 불러도 좋다. 천무국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10년 만이구나. 천무진의 눈이 흔들렸다. 예. 천무국이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사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예. 천무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셨다. 천무국이 편지를 펼쳤다. 읽어주마. 그의 목소리가 문주실에 울렸다. 사위께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나는 이미 이승을 떠났을 것이네. 부탁이 하나 있네. 우리 무진이를 지켜주게. 천무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무진이는 특별한 아이야. 경맥이 막힌 것이 아닐세. 봉인되어 있을 뿐이지.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체질. 천생경맥 폐쇄자일세. 장흑풍이 비명을 질렀다. 천생경맥 폐쇄자. 천무국이 계속 읽었다. 봉인이 풀리는 날 무진이는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일세.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고통스러울 것이야. 부디 자네가 아버지는 못돼도 문주로서 무진이를 지켜주게나. 무진이가 빛을 볼 때까지. 천무국이 편지를 내려놓았다. 할아버님은 모든 것을 아셨구나. 천무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내가 스스로 일어설 날을. 천무국이 천무진에게 다가왔다. 무진아. 예.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 천무국의 손이 천무진의 어깨에 올려졌다. 달이 거의 다 되어간다. 곧 입문 10주년 데뷔무가 있을 것이다. 천무국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곳에서 내 힘을 모두에게 보여주도록 하여라. 그때가 되면 문파 전체가 모일 것이다. 예.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폐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천재라는 것을. 천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천무국이 장흑풍을 돌아보았다. 장흑풍 장로. 예. 장흑풍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로의 처벌은 내일 데뷔무 후에 결정하겠소. 그 전까지 자중하시오. 아무리 장로가 내 아내의 오라버니라 해도 이번엔 선을 넘으셨소.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요. 알겠소? 문주님, 저는 나가시오. 천무국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흑풍이 비틀거리며 문주실을 나갔다. 이제 문주실에는 천무국과 천무진 두 사람만 남았다. 무진아. 예. 아버지, 고생이 많았구나. 천무국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아닙니다. 10년을 혼자 견뎌냈구나. 이제 아버지가 함께하마. 그동안 내 너를 더 품어주지 못해 미안할 뿐이구나. 천무진이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천무국이 천무진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거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다. 10년 만의 상봉이었다. 그날 밤 장흑풍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주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다. 천무진을 제거하려던 계획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계획은 지금 외통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저놈이 강했다. 인정하기 쉬웠지만 산중에서 맞닥뜨린 천무진의 실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장흑풍은 창문을 열면서 밤바람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자 조금은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무거움은 여전했다. 하늘에는 창백한 달이 떠 있었다. 그 달빛이 장흑풍에 주름진 얼굴을 비추자 지친 기색이 더욱 역력하게 드러났다. 촛불을 켜면서 침상에 앉았다. 흔들리는 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벽에 일렁이는 그림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장흑풍은 그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휴. 손을 들어 얼굴을 쓸어내리자 문득 여동생이 떠올랐다. 장흑풍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태어문주의 정실 부인이자 천무역의 어머니였으며 10년 전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유일한 혈육이었다. 장흑풍은 눈을 감으면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기억만큼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회상. 10년 전 여동생의 병상. 방 안에는 약 냄새가 가득했다. 오래도록 닫혀있던 창문 탓에 공기는 탁했고 어둠 속에서 촛불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병상에는 여동생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병색으로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다. 장흑풍이 다가가면서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침상 옆에 앉아 여동생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자 그 손은 너무나 차갑고 가늘어서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예린아. 목소리가 떨렸다. 여동생이 천천히 눈을 뜨면서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삶에 대한 의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오라버니. 목소리는 가늘었다. 숨소리마저 가빠져서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장흑풍이 손을 꼭 쥐면서 애써 희망적인 말을 했다. 예린아, 정신 차려. 의원을 불렀다.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여동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힘없고 쓸쓸해서 장흑풍의 가슴을 찢었다. 오라버니. 이제 안 돼요. 무슨 소리냐. 예린아, 정신 차려. 버림받았어요. 여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촛불에 반짝이면서 뺨을 타고 흘러 베개싯을 적셨다. 문주님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여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을 이어가는 것이 힘들어 보였지만 멈추지 않았다.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저 가문과 가문의 연결고리였을 뿐이에요. 사랑은 애초에 없었어요. 예린아. 그런데 저 여자가 왔어요. 여동생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면서 손톱이 천을 파고들었다. 온몸이 떨리는 것을 보니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았다. 저 여자, 저 천한 첩년이 문주님을 빼앗아갔어요.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다. 가늘고 약하던 목소리에 증오가 서리면서 점점 커져갔다. 문주님은 저 여자만 보셨어요. 저를, 정실 부인인 저를 투명인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다.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핏물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여동생이 말을 잇지 못하면서 숨이 막혔다. 기침이 나오자 장흑풍이 황급히 등을 두드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저 여자가 죽었어요. 출산 중에 천무진이를 낳다가. 여동생이 피식 웃었다. 그것은 비참하고 자조적인 웃음이었다. 저는 기뻤어요. 고백이었다. 오라버니, 고백하자면 저는 그날 밤 기뻤어요. 드디어 저 여자가 사라졌다고. 이제 문주님이 저를 봐주실 거라고. 하지만 목소리는 다시 가라앉았다. 절망에 잠긴 목소리로 변하자 힘이 빠지고 눈빛이 텅 비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문주님은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여동생이 천장을 바라보면서 초점 없는 눈으로 말을 이었다. 대신 저 여자의 아들을, 천무진이를 더 아끼셨어요. 손톱이 이불을 찢으면서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천 조각이 떨어지자 여동생의 손에서 피가 났다. 저 서자 놈만 없었다면. 여동생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숨이 가빠지면서 헥헥거리자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문주님이 저를 다시 봐주셨을 텐데. 저를
장흑풍이 황급히 등을 두드리면서 진정시켜야 했다. 하지만 여동생은 오히려 더 격렬하게 말을 이어가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오라버니, 원통해요. 저는 정실 부인인데. 왜 저 천한첩의 아들이, 왜 저 서자놈이 피를 토했다. 콸,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지자 이불을 적셨다. 여동생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면서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예린아, 예린아. 장흑풍이 여동생을 꼭 안았다. 하지만 여동생은 장흑풍의 옷깃을 붙잡으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이었다. 문주님, 미워요. 저 죽은 첩년, 미워요. 천무진, 저 서자놈. 다 미워요.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면서 가늘어졌다. 떨리자 끊어질 듯 말 듯했다. 오라버니, 약속해줘요. 동생아, 저 아이를. 여동생이 장흑풍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텅 빈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편하게 두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괴로웠던 것처럼 저 아이도 괴롭게 해줘요. 동생아, 제발, 그런 말, 제발. 오빠. 마지막 힘을 다해 오빠의 손을 잡았다.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자 손톱이 오빠의 손등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장흑풍은 아프지 않았다. 약속, 해줘요. 알았다. 눈물이 흘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장흑풍은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다. 오라버니가 약속한다. 여동생이 웃었다.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은 편안한 미소였다. 평생 동안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그런 미소를 마지막 순간에야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감사해요. 오라버니. 그리고 눈을 감았다. 천천히 조용히 눈을 감자 그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난 것처럼. 장흑풍은 여동생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불 위로, 여동생의 손 위로 멈추지 않고 떨어졌다. 예린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너가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오라비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다. 깊고 어둡고 끝없는 증오였다. 하지만 약속은 지키마. 오라비가 반드시. 회상이 끝났다. 장흑풍은 눈을 뜨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달이 떠 있었다. 밤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촛불은 흔들리고 있었다. 주먹을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 놈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은 여전히 창백했다. 구름이 그 위를 지나가면서 세상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원통해했던 것을, 내가 그렇게 증오했던 것을 오빠가 반드시. 눈빛에 증오가 서렸다. 천무진, 너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 존재다. 한편 천무진은 문주방을 나와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할아버지.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셨군요. 그리고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 애쓰셨네요.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일어서는지. 밤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천무진은 주먹을 쥐었다. 내일 데뷔무. 아니, 아직 시간이 있었다. 석 달의 기한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것을, 10년 동안 참아왔던 것을.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오직 빛만 있었다. 같은 시각, 문파의 다른 곳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설화연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곧 대비무가 열린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무진아, 드디어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화영랑은 방에서 검을 닦고 있었다. 대비무에서 그 패물과 한번 붙어봐야겠군. 그는 비웃었다. 천무역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천무역의 눈은 책을 보고 있지 않았다. 천무진에게 내공이 있다고? 눈빛이 어두워졌다. 입가에 미세한 냉소가 번지면서 손가락이 책장을 넘기는 것을 멈췄다. 흥미롭군. 각자의 생각을 품은 채 밤은 깊어갔다. 시간이 흘렀다. 나흘이 지나자 문파 곳곳에는 소문이 퍼졌다. 천무진에게 내공이 있다더라. 설마 진짜냐? 폐물이 아니었다던데? 문주님께서 직접 인정하셨다더군. 제자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장로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10년 동안 우릴 속인 건가? 아니면 최근에 뚫린 건가?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모두가 대비물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천무진은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다. 홀로 풍류비경으로 향의 검을 휘둘렀다. 땀이 흘렀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설화연은 멀리 나무 뒤에 숨어 그를 지켜보았다. 때로는 그의 성장에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다가올 위험을 걱정하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무진아, 조심해. 화영랑은 자신의 방에서 검을 닦으면서 이를 갈았다. 폐물 주제에 내공이 있다고? 칼날을 쓰다듬으면서 중얼거렸다. 좋아. 대비무에서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마. 천무역은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서재에 홀로 앉아 무언가를 계획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천무진, 재미있어지는군. 그렇게 보름을 향해 시간은 흘러갔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32편. 하편. 준비의 시간. 보름이 흐르자 문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천무진이 마당을 지나갈 때마다 제자들은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추었고 그가 멀어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바람 사이로 속삭임이 흩어졌다. 저 사람이 정말 천무진이야? 내공이 있다던데. 10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거야? 대비무에서 어떻게 싸울지 궁금하군. 누군가는 호기심을 담은 눈빛으로, 누군가는 의심과 경계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노골적인 적대심을 숨기지 않고 입가에 비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천무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었다. 발끝이 닿을 때마다 흙먼지가 바람결에 일었고 그 속에서 그의 그림자는 흔들림 없이 길게 뻗어나갔다. 그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이제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미묘한 존경심이 뒤섞인 것이었다. 10년 동안 잊힌 이름, 그러나 다시 깨어나는 존재. 천무진은 그 모든 속삭임을 등 뒤에 두고 그저 자신의 길을 걸었다. 어느 오후, 천무진이 풍류비경으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등 뒤에서 부드럽게 불러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무진아. 그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설화연이 서 있었다. 설사제. 오랜만이야. 설화연이 다가왔다. 그녀의 걸음에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멀어진 사이, 이제 막 다시 그 거리를 좁히려는 듯한 발걸음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천무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냉랭하진 않았다.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냥 걱정돼서, 요즘 수련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설화연의 시선이 잠시 손끝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가락엔 천무진이 준 반지가 걸려 있었다. 천연환. 그 작은 반지는 지금도 미세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천무진의 대답은 짧았다. 무진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 데뷔무까지 며칠 남지 않았잖아. 알고 있습니다. 설화연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데뷔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10년을 견뎌온 그날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무진아. 예. 힘내. 난 내가 이길 거라 믿어.
그 순간 천무진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눈빛에 미묘한 온기가 스쳤다. 고맙습니다, 설사제. 설화연의 입술이 작게 떨렸다. 데뷔무 끝나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때 화연아라고 불러줘. 약속했잖아. 천무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설화연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천무진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다. 가봐야겠습니다. 수련 시간입니다. 응, 조심해.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설화연은 그 자리에 선 채 한참을 바라보았다. 손끝의 반지가 서서히 따뜻하게 빛났다. 무진아, 꼭 이겨. 그리고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떨림이었다. 내 이름을 불러줘. 저녁 무렵 폭류비경에서 돌아온 천무진을 소봉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소봉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오셨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고맙다. 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식사를 했다. 소봉이 준비한 음식은 소박했지만 그 안엔 정성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형님, 들었어요. 데뷔무에 나가신다면서요? 응. 첫 상대가 유성우 형이라던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천무진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결의가 서려 있었다.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소봉의 눈빛이 반짝였다.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전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천무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단한 게 아니다. 그냥 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다.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을걸요? 소봉이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마치 어린 제자가 존경하는 스승을 바라보는 듯했다. 형님, 꼭 이기세요. 전 형님을 응원할게요. 천무진은 그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동자 속엔 따뜻한 무언가가 잠시 스쳤다. 고맙다, 소봉아. 에이, 뭐려. 소봉이 머리를 긁으며 웃었다. 그 평범한 웃음이 이상하게 천무진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식사가 끝난 뒤 천무진이 자리를 정리하려 하자 소봉이 조심스레 물었다. 형님,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냐? 형님 무섭지 않으세요? 천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무엇이? 데뷔무요. 모두가 지켜보잖아요. 만약 지면 어떡하냐고 그러잖아요. 소봉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그 속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천무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섭다. 예, 무섭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흘러내리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10년 동안 도망쳤다. 이제는 맞서야 할 때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돌처럼 단단했다.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소봉의 눈가가 붉어졌다. 형님, 가봐라. 늦었다. 네, 형님. 꼭 이기세요. 소봉이 힘차게 대답하며 달려갔다. 그가 사라진 자리엔 고요한 밤의 공기만이 남았다. 천무진은 홀로 서서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무섭다. 하지만 해야 한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달빛이 칼날처럼 그의 마음속을 비췄다. 다음 날 아침 연무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 바람 속에서 화영랑의 검이 번쩍이며 허공을 갈랐다. 날선 검기가 공기를 찢는 듯한 소리를 내며 퍼졌다. 그의 검법은 빠르고 정확했다. 한 번의 휘두름마다 무영의 파문이 일었다. 오, 화영랑. 오늘도 열심히 하는구나. 데뷔무에서 우승 후보야. 이번에도 화영랑이 1등하겠어. 주위의 제자들이 박수를 치며 외쳤다. 화영랑은 검을 거두며 미소를 지었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깃든 표정이었다. 그때 연무장 한쪽을 천무진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화영랑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이. 천무진. 천무진이 걸음을 멈췄다.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다. 화영랑이 다가왔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드디어 데뷔무에 나온다면서? 10년 만에? 그렇습니다. 재미있군. 패물이 검을 쥔다니. 순간 주위의 제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군가 숨을 삼켰고 또 다른 이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내공이 있다던데 진짜냐? 화영랑이 천무진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말투는 도발적이었다. 한 번 보여줄래? 여기서? 천무진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사양하겠습니다. 왜? 무서워? 화영랑이 코웃음을 쳤다. 그의 웃음엔 조롱이 가득했다. 데뷔무에서 어차피 드러날 텐데 미리 보여주지 그래? 천무진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무겁게 가라앉아 주위의 공기를 짓눌렀다. 화영랑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그는 일부러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좋아. 내공. 훗. 웃기는군. 패물은 패물이지. 내가 몇 초나 버틸지 궁금하군. 천무진의 시선이 천천히 화영랑을 향했다. 짧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보자. 그 말은 낮았지만 차갑고 묵직했다. 순간 화영랑의 눈빛이 흔들렸다. 천무진의 눈빛과 말투는 예전과 달랐다. 10년 전의 패배자, 패물의 그림자는 더 이상 없었다. 그 안엔 차분히 타오르는 강철의 의지가 있었다. 뭐라고? 보자. 네 말투는 어디 도마뱀 꼴이냐? 말이 왜 반토막 났냐? 어이없네. 두고 봐라. 내가 아주 곤죽을 만들어 줄게. 흥. 화영랑이 비웃음을 흘리며 돌아섰다. 천무진은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고지다. 그의 마음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결심이 울려 퍼졌다. 다가오는 싸움의 그림자가 이제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날 저녁, 천무역의 서재에는 촛불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불빛을 흔들자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다. 책상 위에는 문서가 쌓여 있었고 천무역은 그 중 하나를 천천히 훑어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진이가 내공이 봉인돼 있을 줄이야. 탁, 탁, 손끝이 책상을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렸다. 그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메아리쳤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들어왔다. 얼굴 한쪽에는 칼자국 같은 깊은 흉터가 선명했다. 공자님, 어떻게 됐나? 천무역이 문서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천무진의 움직임을 조사했습니다. 계속 매일 새벽 깊은 숲속 안쪽으로 향합니다. 다른 이는 안 보이고 홀로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실력은 그의 움직임과 검기를 발산하는 걸로 보아 이류 초반은 확실하나 그 이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리서 지켜본 탓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천무역은 창가로 시선을 옮겼다. 달빛이 비치는 창밖엔 정원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천무진, 10년 동안 숨어있던 놈이 이제야 나오는군. 그의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떠올랐다. 공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겁니까? 걱정? 천무역이 비웃음을 흘렸다. 아니, 호기심이지. 패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할 뿐이야. 사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문주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나도 들었네. 천무역이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의 손끝이 다시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천생경맥 폐쇄자라 했지. 흥미롭군. 그 말 끝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마치 머릿속에 어떤 계산이 돌아가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켜보지. 데뷔무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천무역의 음성이 낮게 가라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차갑고도 위험한 빛이 깃들었다. 만약 진짜 강하다면 그땐 생각해 봐야겠지. 사내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러나자 방 안엔 다시 고요만이 남았다. 촛불이 흔들리고 불꽃이 순간 길게 늘어졌다.
천무혁은 시선을 들었다. 천무진. 그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구나. 그의 시선이 차갑게 빛났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나무숲을 스치며 지나갔다. 서재의 불빛만이 긴 밤 속에서 외롭게 흔들렸다. 데비무를 사흘 앞둔 날, 풍류비경의 폭포는 유난히 요란했다. 천무진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번쩍였다. 칼끝이 물줄기를 갈랐고 거센 물보라가 양쪽으로 흩어졌다. 천무진의 안광이 빛을 내며 달을 쪼개버릴 듯한 기세로 검광이 날아갔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호흡이 거칠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검끝이 흐르는 물과 부딪힐 때마다 그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마침내 검을 거두고 천무진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준비됐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울렸다. 그리고 그날 밤 문파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천무진이 정말 나온대. 화영랑이랑 붙으면 어떨까? 제자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누구나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데비무 이틀 전 연무장에서는 준비가 한창이었다. 관람석이 세워지고 대진표가 붙었다. 제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찾았다. 나는 첫 번째 경기야. 나는 세 번째. 천무진은 몇 번째지? 첫날 오전이래. 유성호랑. 첫 경기부터 볼만하겠어.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천무진은 대진표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유성호. 평범한 실력의 제자였다. 첫 상대치고는 적당하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움직임의 흔들림은 없었다. 그날 저녁, 설화연은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내일이면 데비무.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천무진이 어떤 싸움을 보여줄까? 그의 검이 얼마나 강해졌을까? 무지나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꼭꼭 이겨줘. 달빛이 그녀의 눈동자 위로 흘렀다. 희미하게 떨리는 그 빛 속에는 걱정과 믿음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같은 시각 화영랑은 검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천무진, 내일 보자. 서재에 앉은 천무혁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 그리고 그 어딘가 장흑풍은 여전히 방 안에 갇혀 있었다. 문주의 명령 탓에 밖으로 나올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천무진 반드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증오로 묻혀 있었다. 데비무. 하루 전 밤 천무진은 홀로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다. 내일이면. 그의 가슴이 천천히 요동쳤다.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것을 드러내고 참아왔던 것을 보여준다. 모두가 나를 볼 것이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검을 꺼냈다. 손끝으로 검날을 쓸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검이 달빛에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딘 신념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밤은 점점 깊어갔다. 문파 전체가 잠들었지만 몇몇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천무진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뀐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숨결이 느려지고 마음이 가라앉았다. 달빛이 그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다. 꿈속에서 그는 연무장에 서 있었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검을 들었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33편. 데비무 전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태어문의 연무장에는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목공들은 관람석의 마무리 공사에 열중이었고 장로들이 대진표를 벽에 붙이는 것을 보니 내일이 바로 그날이었다. 천무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대진표 앞에 제자들이 몰렸다. 모두 자신의 이름을 찾으려 했고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했다. 나는 첫날 오후야. 나는 둘째 날이네. 천무진은 어디 있지? 한 제자가 대진표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중얼거렸다. 여기다. 첫날 첫 경기. 천무진 대 유성호. 첫 경기부터 볼만하겠어. 유성호면 평범한 실력 아닌가?
그래도 천무진보단 강하지. 웃음이 터졌다. 천무진은 그 웃음을 들으면서 고개를 돌렸다.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무진. 유성호였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으로 표정은 진지했다. 사영. 내일 우리가 붙는다더군. 그렇습니다. 유성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솔직히 말하마. 내가 정말 내공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데뷔문은 장난이 아니야. 다칠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됐다. 내일 최선을 다하지. 예. 유성호가 몸을 돌리려 하다가 멈췄다. 참.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냐? 말씀하십시오. 너 정말 이길 생각 있어? 천무진이 잠시 유성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 있습니다. 유성호가 피식 웃었다. 그래. 그럼 기대하지. 그가 떠났다. 천무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먹을 쥐었다. 저녁이 되었다. 천무진은 구석진 곳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소박한 반찬이 놓인 상이었지만 소봉이 정성껏 준비한 탓에 따뜻했다. 형님. 소봉이 맞은편에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 내일. 떨리세요? 천무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잠시 소봉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떨린다. 정말요? 응. 무섭기도 하고. 소봉의 눈이 커졌다. 천무진이 이렇게 솔직한 건 처음이었다. 형님이 무서우시다니. 사람인데 무섭지. 천무진이 다시 밥을 뜨면서 담담하게 말했다. 10년을 준비했어. 그런데 내일 지면 어떡하나 싶더라. 형님은 안 지세요. 어떻게 아냐? 전 형님을 믿으니까요. 소봉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형님, 전 봤어요. 매일 새벽 일어나서 연무장 가시는 거.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지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천무진이 피식 웃었다. 세상은 원래 잘못됐어. 그래도 형님은 이길 거예요. 소봉이 주먹을 쥐었다. 꼭요. 고맙다, 소봉아. 에이, 뭐려. 소봉이 머리를 긁으면서 웃었다. 둘은 잠시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형님. 응. 내일 제가 응원할게요. 크게 소리 지를 거예요. 하지 마라. 민망해. 왜요? 형님 편이 없잖아요. 괜찮다. 익숙해. 전 안 괜찮아요. 소봉이 볼을 부풀렸다. 천무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작게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럼 작게만 해라. 알았어요. 식사를 마치자 소봉이 상을 치웠다. 천무진이 일어서려 하자 소봉이 뒤에서 말했다. 형님, 꼭 이기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전 형님을 믿어요. 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해, 봄아. 소봉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천무진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어갔다. 문파 곳곳에서 사람들이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설화연은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의 반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천연안의 온기가 그녀의 손끝을 따뜻하게 감쌌다. 무진아. 그녀는 반지를 쓰다듬으면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반지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천무진도 어딘가에서 깨어있다는 신호였다. 두 사람의 마음이 이 작은 옥환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자 설화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일 내가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설화연은 눈을 감았다. 천무진이 새벽마다 풍류비경으로 향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혼자서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검을 휘두르던 그 뒷모습.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난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반지가 다시 한번 따뜻하게 빛났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고 그 온기가 팔을 타고 가슴까지 퍼졌다. 설화연은 반지의 입을 가져다 댔다. 작은 입맞춤이었다. 무진아, 내일 꼭 이겨.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리고 화연아라고 불러줘. 약속했잖아. 10년을 기다렸다.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었다. 내가 이기는 모습을 보고
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듣고 싶었다. 창밖의 달이 구름 사이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났다. 설화연은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같은 시각 다른 방에서는 화영랑이 검을 닦고 있었다. 날카롭게 벼려진 검신이 촛불에 반짝이는 것을 보니 내일의 승리가 확실해 보였다. 천무진, 그는 검을 검집에 넣으면서 낮게 웃었다. 내일 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패물은 패물이지. 내공이 있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천무혁은 서재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천무진, 내일이면 내 진짜 실력을 볼 수 있겠지.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만약 정말 강하다면 재미있어지는군. 장흑풍은 방 안에서 천무진을 생각하며 이를 갈았다. 데뷔무가 끝난 후 처우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로 인해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지만 눈빛만은 붉게 물들어만 갔다. 그는 분노를 사귈 곳이 없었다. 천무진, 그의 손이 떨렸다. 반드시. 눈에는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증오의 대상인 천무진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가 방 안을 비추는 가운데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검을 꺼냈다. 낡은 검집에서 검이 천천히 빠져나오자 달빛이 검신에 반사되면서 방 안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천무진은 천을 꺼내 검을 닦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10년 동안 해온 것처럼 한 치 한 치 정성을 들이면서 검신을 닦아냈다. 검을 닦으면서 기억이 떠올랐다. 패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가 7살이었다. 경맥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자 문파 전체가 수군거렸다. 문주의 서자가 패물이라니. 불쌍하게도라는 말들이 복도마다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시선이었다. 동정과 경멸, 무관심이 뒤섞인 그 시선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했다. 천무진은 검을 멈추지 않고 닦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매일 새벽 아무도 없는 연무장에서 검을 들었다. 팔이 부러지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내공 없이 검을 휘두르는 것은 고통이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견뎌냈다. 왜 멈추지 않았을까? 천무진이 속으로 물으면서 검을 들어 올렸다. 대답은 간단했다. 할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었다.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내 안에 잠든 것이 깨어나면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패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천무진의 손이 잠시 멈추면서 검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다. 내일이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모두 알게 되겠지. 10년 동안 숨겨온 것이, 10년 동안 참아온 것이 드러난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만약 진다면, 만약 내공이 모자란다면, 만약 여전히 패물이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천무진은 검을 계속 닦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두렵다. 검을 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다. 손에 힘을 주었다. 10년을 걸어왔다. 이제 마지막 걸음이다. 그는 검을 들어 올렸다. 달빛이 검 끝에서 번쩍이면서 푸른 기운이 미세하게 일렁이는 것을 보니 몸 안에 청이진기가 반응하고 있었다. 천무진은 검을 검집에 넣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고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고요한 밤과 달리 그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침상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를 속으로 불렀다. 할아버지, 목이 메었다. 지켜봐 주세요. 내일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대답은 없었다. 다만 침묵만 흘렀다. 시간이 흘렀지만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천무진은 잠들 수 없었다. 결국 침상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풀렸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발소리를 죽였고 달빛이 바닥을 비추는 가운데 연무장으로 향했다. 연무장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다. 내일을 위해 정리된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관람석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다. 천무진은 중앙에 섰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눈을 감았다. 단전에 의식을 집중했다. 내공이 흐르고 있었다. 천천히, 고요하게,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경맥을 타고 순환하면서 몸 구석구석을 적셨다. 청위진기, 푸른 기운이 경맥을 타고 흐면서 몸 전체가 따뜻해졌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내공이 가득 차올랐다. 천무진은 천천히 검을 뽑았다. 달빛이 검신에 반사되면서 푸른 빛이 일렁였고 검을 들어 올려 천천히 휘두르자 바람이 갈라졌다. 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공기가 움직였다. 다시 한번 휘두르자 검풍이 일면서 땅에 먼지가 살짝 일었다. 천무진은 멈추지 않고 검을 휘둘렀다.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검은 멈추지 않았다. 1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때였다. 멀리서 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폭류비경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천무진이 검을 멈추면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산의 윤곽. 그곳에 그 늙은 매가 있었다. 날개가 닫혀 날지 못하던 그 매. 천무진과 함께 회복했던 그 매. 이제는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그 매. 천무진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너도 날 수 있게 됐구나. 매의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고 격려하는 것 같았다. 천무진이 검을 들어 올렸다. 나도 숨을 고르며 검을 휘둘렀다. 이제 날 수 있을 것 같다. 검이 허공을 갈랐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푸른 빛이 검 끝에서 번쩍이면서 공기를 갈랐고 검풍이 관람석의 나무를 흔들었다. 천무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검을 휘둘렀다. 매의 울음소리가 그의 검과 함께 울렸고 새벽이 올 때까지 둘은 함께 노래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천무진이 검을 거두면서 숨을 고르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니 달이 서쪽으로 기울면서 마지막 빛을 토해내고 있었고 동쪽 하늘 끝자락이 먹물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새벽이 칼날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천무진은 그 자리에 섰다.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바위가 된 듯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준비됐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마디가 종소리처럼 울렸다. 10년을 기다렸다. 10년을 돌처럼 견뎌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불처럼 쏟아낼 시간이었다. 해가 떠올랐다. 마치 검이 검집에서 빠져나오듯 붉은 빛이 하늘을 가르면서 세상을 깨웠다. 새들이 첫 울음을 터뜨렸다. 천무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이다. 그 한마디가 화살처럼 새벽 공기를 뚫고 날아갔다. 멀리서 종소리가 물결처럼 퍼져왔다. 문파가 긴 잠에서 깨어났다. 천무진은 몸을 돌려 연무장을 떠났다. 복도로 접어들자 제자들과 마주쳤다. 그들이 천무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오늘 첫 경기잖아. 얼마나 버틸까 하고 수군거렸지만 천무진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걸었다. 그의 뒷모습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면서 검의 형상을 만들었다. 방에 도착해 문을 닫고 옷을 갈아입었다. 깨끗한 도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으면서 검을 허리에 찼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더 이상 폐물의 눈이 아니었고 10년의 인내가 빚어낸 무인의 눈이 그곳에 있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 일어나셨어요? 소봉의 목소리였다. 응, 일어났다. 문을 열자 소봉이 환하게 웃으면서 서 있었다. 형님, 준비 다 하셨어요? 곧 시작한대요. 알겠다. 형님, 떨려요? 천무진이 잠시 소봉을 바라보았다. 아니, 정말요? 응.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제는 안 떨린다.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고 10년을 준비한 차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소봉이 씩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가요.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가자.
둘은 방을 나서 복도를 지나 연무장으로 향했다.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천무진이 걸음을 멈췄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시작이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연무장이 보였다. 관람석이 가득 차 있었고 문주와 장로들이 상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문파의 모든 이들이 모인 것 같았다. 제자들이 천무진을 보면서 웅성거렸다. 천무진은 연무장 중앙으로 걸어가면서 맞은편에 서 있는 유성호를 바라보았다. 그도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고 둘의 시선이 마주치자 공기가 팽팽해졌다. 심판이 중앙으로 나와 큰 소리로 외쳤다. 입문 10주년 데뷔무를 시작한다. 그 음성이 연무장을 가득 채웠다. 첫 경기. 천무진 대 유성호. 천무진이 검자루를 쥐었다.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10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 마침내 눈앞에 펼쳐졌다. 심판이 손을 들어 올리면서 외쳤다. 준비. 천무진이 자세를 잡았다. 유성호도 검을 뽑으면서 자세를 낮췄고 둘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관람석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켜보았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 속에서 심판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시작. 천무진의 검이 검집에서 빠져나왔다. 푸른 빛이 번쩍였다. 연무장을 가득 채웠다. 관람석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저게 뭐야? 내공이 진짜 있었어. 저 푸른 빛은. 유성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검을 쥔 채 천무진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천무진은 검을 들어 올렸다. 푸른 기운이 검을 타고 흐면서 바람이 일었고 그의 도포 자락이 펄럭였다. 10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다.